안녕하세요, 오너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께서 아주 관심이 많을 연애입니다. 가끔 제가 절약하고 열심히 자기 개발한다고 하는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릴 때가 있어요. 연애 안 하면 가능. 혹시 연애는 하시나요? 그런데 저는 이런 댓글이 달리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게 열심히 살려면 연애는 포기해야 된다. 연애를 하면 돈을 절대 못 모은다. 이런 이야기들이 주변에서 참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고 또 돈도 모으면서 2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연애도 잘했고 내년에는 결혼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돈을 모으고 자기 개발을 하면서 연애까지 3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영상도 제 경험에서 우러난 꿀팁이 아주 가득하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제일 중요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연애에 대한 관점입니다. 사실 이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연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연애를 왜 하시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일상이 즐겁고 이 사람과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싶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연애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마음은 다들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연애를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연애는 곧 특별한 이벤트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일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일을 해야만 그게 연애이고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면 평소 내 월급으로 가기에는 조금 힘든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 등 좀 비싼 음식을 같이 먹는다던가 호캉스, 해외여행 등 럭셔리한 데이트를 자주 즐겨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해야만 좋은 연애 또는 남들에게 꿀리지 않는 연애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연애하면 돈 못 모은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저는 특별한 일을 함께 하는 게 연애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아주 평범한 나의 일상을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 현재도 좋지만 우리의 미래를 함께 계획하고 또 실천해 나가는 것, 이런 게 제가 추구하는 연애이자 사랑의 방식입니다. 연애를 하는 긴 시간 동안 매주 만나면서 밥 먹고, 영화 보고, 놀러 다니고, 카페 가고, 이런 것들이 흔히 하는 전형적인 데이트잖아요.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런 연애를 하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물론 같이 시간을 보낸다는 게 참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저는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 아쉽더라고요. 만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했을 때, 나와 내 남자친구가 2년 전보다 훨씬 더 나아졌는가? 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연애를 꽤 오랫동안 피하던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는데요. 지금 남자친구가 너무 좋은 사람이어서 이 사람이랑 꼭 만나고 싶었는데 다시 성장하지 못하는 날로 돌아갈까봐 그게 조금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꼭 연애를 한다고 해서 돈 쓰고 시간을 쓰는 전형적인 데이트를 꼭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내가 연애를 하면서 원하는 게 정말 좋은 식당에 가고 카페에 가서 예쁜 사진을 남기는 데이트를 하는 건가? 저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제 남자친구도 저랑 비슷한 성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커플은 저희만의 특별한 갓생을 살면서도 절약하는 새로운 데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2년 동안 만나면서 뭔가를 함께 배우는 데이트를 많이 했어요. 연애 초기에는 주 2회씩 퇴근하고 클라이밍 수업을 들으러 다녔거든요. 그렇게 같이 클라이밍을 배우면서 공동의 취미가 생긴다는 게 엄청 좋은 일이구나 라는 걸 저희가 느낀 거예요. 같은 취미가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도 많아지고 운동을 같이 하다 보니 건강한 데이트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특히 클라이밍은 남녀가 같이 하기에 정말 좋은 운동이라서 데이트로 정말 강추드려요. 두 번째는 공부하는 데이트예요. 저는 워낙 뭔가를 배우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에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이 된 후에도 계속 뭔가를 배우러 스터디를 하고 학원을 다니고 인강을 듣고 커리어적으로 배우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남자친구랑 연애를 시작하면서
남자친구가 제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어요. 제가 맨날 퇴근 후에 주말에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본인도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퇴근 후에 같이 카페를 가거나 아니면 저희 집에 와서 코딩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개발자다 보니까 남자친구한테 코딩을 가르쳐 줄 수가 있었거든요. 꼭 남자친구랑 내가 같은 것을 공부하는 게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2시간, 3시간 공부하는 것도 정말 뿌듯하고 즐거운 데이트가 된답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공부하는 데이트였어요. 둘이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공부는 없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투자, 부동산, 내 집 마련 같은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저는 사실 그 전까지는 주식 투자 정도만 해봤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와중에 이왕이면 남자친구랑 같이 공부를 하면 더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올해 초부터 같이 부동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끊어서 강의를 들었던 적도 있고, 부동산 책을 정해서 같이 읽어봤던 적도 있었고, 또 도움이 되는 블로그 자료 같은 거 서로 공유하면서 아침마다 읽고, 이런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렇게 몇 달 동안 부동산 공부를 같이 하다 보니까 더 진지하게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자산을 합쳐서 내 집을 살 수 있는 예산을 세워보고 또 우리가 함께 살 집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주말이면 임장도 여기저기 많이 다녔어요. 그렇게 올해 내내 부동산 공부를 같이 했던 덕분에 최근에 저는 남자친구랑 돈을 합쳐서 실제로 내 집 마련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같이 살고 있어요. 아마 부동산 공부를 같이 시작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집을 같이 사려는 생각은 진짜 절대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세 가지 외에도 원데이 클래스도 많이 가보고 러닝 데이트도 하고 등산도 가고 전형적인 데이트가 아니더라도 재밌고 또 같이 발전할 수 있으면서 돈은 별로 안 드는 그런 데이트를 저희는 정말 많이 했습니다. 같이 뭔가를 배우고 목표를 세우고 또 그걸 이루어 나가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더 깊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데이트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아마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원데이 클래스 듣고 운동 배우러 다니는 건 돈이 안 드나요? 그런 거 타다 보면 결국 또 데이트 비용을 쓰게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핵심은 투자할 곳에는 투자를 하고 대신 아낄 수 있는 곳에는 확실하게 아끼는 것이에요. 저희 커플의 경우에는 새로운 것을 배워서 우리가 더 건강할 수 있고 더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에는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 대신에 그 외에 불필요한 소비는 확실하게 아끼는 편이에요. 크게 2가지 정도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식비입니다. 저희는 둘 다 자취를 했었고 살고 있는 집이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래서 집에서 밥을 해먹는 데이트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보통 둘이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장을 봐두면 주말 동안 몇 끼는 해먹을 수 있거든요. 다행히 저희 커플은 음식에 큰 욕심이 없어서 식비는 거의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밖에서 데이트를 하는 날도 아침 일찍부터 나가기보다는 집에서 만나서 오전 11시쯤엔 이른 점심을 먹고요. 그리고 서울 가서 데이트를 했어요. 밖에서 재밌게 데이트 하다가 저녁 7시나 8시쯤에 집에 들어와서 또 집에서 저녁 먹고 이런 식으로 하면 데이트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집밥을 먹는 데이트를 많이 하다가 사실 올해는 외식을 꽤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외식을 하면서도 데이트 비용을 늘리지 않는 오히려 데이트 비용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룰 테니까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2번째 아꼈던 부분은 바로 기념일입니다. 저희 커플은 기념일을 아주 소소하게 챙기는 편이에요. 100일, 200일, 1주년 이렇게 우리만의 기념일은 보통 집에서 맛있는 것 해먹으면서 자축을 하는 편이고요. 선물은 따로 하지 않는 편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몇백일을 만났다는 이유로 물건을 사서 주고받는다는 게 좀 가치관에 맞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제 돈이 소중한 만큼 상대방의 돈도 소중하다는 생각이 항상 있거든요. 특별히 받고 싶은 것도 없는데 기념일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그런 부담을 지워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생일 선물 정도는 주고받고 하는 편인데요. 서로 갖고 싶은 게 있으면 1년에 한 번 생일날 선물도 해주고 하는 편이에요. 여기서 저희 커플의 팁이 하나 있다면
가끔 상품권 같은 거 받을 때가 있잖아요. 저랑 남자친구는 가끔 회사에서 상품권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같이 모아뒀다가 생일날 좋은 곳에서 밥 먹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돈을 추가로 쓰는 부담도 없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식비, 기념일 같은 흔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여겨지는 큼직한 부분에서 저희는 확실하게 세이브를 하는 편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끼는 데이트 비용을 같이 부동산 강의를 듣고 클라이밍을 등록하는데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좀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데이트를 하면 밥도 좀 사 먹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희는 자취하는 커플이 아니라서 무조건 밥을 사 먹어야 되는데 맨날 싼 거 먹고 집에서 밥 먹고 만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께 정말 꼭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 있어요. 바로 블로그 체험단이에요. 저희 커플도 맛있는 것도 먹고 싶은데 이게 참 식비가 부담이 되고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블로그 체험단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저는 이런 체험단은 대단한 파워블로거들만 할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주 작은 블로그들도 충분히 체험단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희 커플은 같이 블로그를 시작하고 딱 3주 만에 체험단에 선정이 되었고요. 첫 체험단 이후에는 셀 수도 없이 많이 체험단에 갔어요. 체험단이 많았던 날은 하루에 점심, 카페, 저녁까지 하루 3번 체험단으로 먹었던 적도 있어요. 블로그 체험단 해보기 전에는 체험단에는 맛없는 것만 올라오는 거 아니야? 라는 편견이 있기도 했는데 이게 막상 해보니까요. 줄 서서 먹는 동네 맛집부터 소고기, 장어, 회, 파인다이닝까지 체험단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체험단을 해보면서 와, 이 집이 체험단이 있어?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진짜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체험단을 무조건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게 밥을 공짜로 먹는 건 아니거든요. 식당 사장님들은 우리 가게를 홍보해줄 사람을 찾고 그 대가로 음식을 제공해주는 것이고 블로거들은 음식을 제공받는 대신 그 가게에 대한 리뷰를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음식이 맛이 없는데 무조건 찬양하는 글을 써야 되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업체에서 제공하는 기본 키워드만 맞춰서 생각을 솔직하게 적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물론 블로그 체험단도 아주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정도는 꾸준하게 블로그 포스팅을 해야 되고 또 체험단 일정을 맞추는 것도 꽤 손이 가는 일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저희 커플이 한 달에 체험단으로 아낀 식비만 매달 최소 5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랑 블로그를 같이 썼기 때문에 저 한 번, 남자친구 한 번 이렇게 글을 올리면 부담도 훨씬 적더라고요. 특히 대학생 커플, 사회초년생 커플 진짜 무조건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저희 커플이 지난 2년간 데이트했던 방식을 소개해봤는데요. 저희는 이런 데이트를 했던 덕분에 연애를 하면서도 자기계발도 하고 돈도 모으고 부동산 공부를 해서 마지막으로 같이 집까지 사는 이런 훈훈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서로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미래가 더 빛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 이런 연애를 하는 것이 저는 정말 행복하고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연애도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연애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연애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항상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오늘도 행복하세요. 안녕.